없다. 네. 첫 번째 주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댓글부터 좀 읽어볼까요? 김종일님, 장 기자님 기다렸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김필영님, 그 많은 달러가 가는데 미국이 몰랐을까요? 왜 몰랐겠습니까? 만약에 진짜 경기도에서 태평양을 통한 쌍방울을 통해서 중국을 거쳐 북한에 송금을 했다면 미국이 모를 리가 없죠. 금방 확인이 됐을 겁니다. 자, 윤유나님, 조작의 달인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라고 하셨고요. 진한여름님, 장 기자님 오늘은 방송사고 없으시겠죠? 아이 참네. 예, 방송사고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의 경고. 핵무장하면 한미 동맹은 끝난다. 네, 이게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한미 동맹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으로부터는 우리 스스로를 좀 지킬 수가 있는데 중국이 문제죠.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가 아니라 중국의 무력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우리로서도 상당히 큰 피해와 손실을 감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미동맹, 어떻게 보면 한미동맹은 북한을 대비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중국을 대비한 시스템 혹은 러시아를 대비한 그런 안보 시스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공식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만약에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그날로 한미 동맹은 끝난다. 라는 내용입니다. 한미 동맹이 끝난다? 이거 그냥 협박으로, 단순히 협박으로만 들리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행태를 보면은 그러고도 남음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떤 얘기인지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경고.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한미 동맹은 끝난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 이겁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지금 한국을 향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뭐라고 보냈느냐? 한국의 핵무장은 안 된다. 대신에 미국은 한국의 확장 억제력, 그러니까 핵우산을 충분히 최대한 제공하겠다. 자, 그러니까 미국은 뭐야? 야, 니들 안 돼. 대신에 우리가 다 해줄게. 얼마든지 해줄 수 있으니까 핵만큼은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 운전면허가 없는 젊은이가 굳이 차를 사겠다. 나 차 필요해. 차 살 거야. 라고 떼를 부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야, 우리가 태워줄 터이니 그리고 니 차비를 충분히 줄 터이니 차는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차라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고 조금 이렇게 감이 안 오고요. 여러분 혹시 오토바이 아십니까?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오토바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오토바이가 정말 사고가 많이 납니다. 남자분들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각 부대 정문 옆에 부서진 오토바이를 갖다 놓고 나는 사람을 잡아먹는 악마입니다. 이렇게 써붙여놨잖아. 예. 그 정도로 오토바이 사고가 많이 납니다. 마치 그런 거죠. 나 오토바이 사줘! 나 갈 때 많아, 다닐 때 많아, 오토바이 사줘. 라고 떼를 쓰는 거죠. 아니, 너 가고 싶을 때 있을 때마다 데려다 줄게. 그러니까 오토바이 살 생각하지 마.
라고 지금 달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 된다. 미국은 계속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윤석열을 비롯한 극우 세력들은 굳이 핵을 가지겠다고 뻗대고 있죠. 어떻게 보면 반항을 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간에 핵무장론을 다시 좀 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 같은 데서는 대놓고 올해부터 한미 핵 동맹의 시작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거의 미친 짓이죠. 우리나라가 핵을 가지면요. 중국이 바로 핵을 우리한테 겨냥을 할 겁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핵무장을 하게 될 경우 적어도 중국한테 치명적인 반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양을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수가 약 만여 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3,000 내지 4,000발 정도의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이게 심각한 문제. 이게 쉽게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핵 폐기물이 많고 거기서 뽑아낼 수 있는 플루토늄이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자, 일순간에 그렇게 많은 양을 만들어내기는 어렵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해서 한국한테 경고하는 겁니다. 자, 니들 자꾸 그렇게 하지 마. 우리가 충분히 보호해 줄게. 근데 너 자꾸 까불면 우리도 더 이상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너 억지 부리면 알지? 라고 또 한편으로는 협박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현재 태도가 그거예요. 한편으로는 달래고 한편으로는 윽박지르고 얼르고 위협하고 달래고 자 이런 것들을 현재 하고 있는 게 미국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미국 쪽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요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겠죠. 육군 참모 차장을 했던 사람인데 한미동맹 70년, 올해를 핵동맹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 야, 이거 미친 거죠. 미친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한국이 핵을 갖겠다고 하는 순간 우리나라는 북한하고 똑같아집니다. 북한이 그 핵무기 만들었다가 소위 말하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시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아사자가 속출하고 동사자가 속출하던 그 고통의 시간들. 그 시간들이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한테도 대한민국도 현실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닥치는 겁니다. 우리가 핵을 만드는 순간에. 왜? 당장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와의 무역을 중단할 거예요. 당장 우리나라는 기름을 사들여야 되는데 석유 수출하는 나라가 없을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 돌리면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는요, 우라늄으로 돌아가죠. 근데 우라늄은 우리나라에서 정제를 못해요. 외국에서 다 수입을 합니다. 그럼 어찌 돼? 외국에서 우라늄을 안 팔면 우리는 끝장이야. 원전도 끝나. 즉 우리는 핵무기를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기술이 없어서 원료가 없어서가 아니라 만들겠다고 하는 순간 전 세계로부터 우리가 고립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북한 같은 데는요, 오랫동안 고립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91년 이후 동구권이 붕괴된 이후에 북한은 사실상 고립된 상태였어요.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고난의 행군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무역국, 그 다음에 세계 7대 무역국으로 이렇게 무역을 해서 교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전 세계로부터 왕따를 당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날로 밥숟가락 내려놓아야 한다.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미친 것 같아. 자, 이러니까 미국에서 한마디씩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자꾸 좋은 말로 좀 달래고 있는데 니들 자꾸 까불면은 너 자꾸 억지 쓰면 가만 안 있겠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억지 쓰는 놈들이 여전히 나오는 거죠. 이게 지금 한미 관계에서 중대한 변수이자 긴장 요인이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핵무장을 촉구하고 있는 극우, 이 또라이들의 이 기사가 이렇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한편으로는 아유 한국의 이런 핵무장론 미국을 상당히 곤욕스럽게 한다, 압박을 느끼고 있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한국에 대해서 제공하는 이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미국이 충분히 한국군을 참여시키겠다라고 달래고 있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 성의를 보이고 있는데도 계속 까불면 가만 안 있어 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YTN에서 오늘 보도된 내용이고요. 자, 보세요. 미국 전문가가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원전 산업이 망가지고 안보는 더 위험해진다라고 경계론을 했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나오죠. 한국 핵무장 결정하면 한미 군사동맹은 중단될 거다. 그리고 한국은 원전 수출은 당연히 못하고 우라늄 공급 자체도 중단될 것이다 라는 경고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 이게 잘 안 보이나요? 자, 미국 쪽에서 나온 얘기인 거죠. 핵무장을 하게 되면 원전 사업은 망가지고 안보는 더 위험해진다 라고 명백하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그러니까 함부로 나대지 마 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여기도 보셨다시피 여기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 한국이 핵무장을 결정하면 한미 군사 동맹은 중단될 거다. 보이시죠? 한미 군사 동맹 중단이라는 게 딱 나와 있습니다. 글쎄 미국의 입장은 명백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든 간에 한국이 안심을 할 수 있게끔 뭐 여러 가지를 제공은 해줄게. 그런데 그 이상을 자꾸 요구하면 안 돼. 라고 명백하게 선을 긋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위험한 얘기, 더 센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해커 박사라는 사람이 이 한국의 핵무장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금방 만들 수는 있을 거다. 그런데 이 핵무장이란 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야 라고 겁을 줍니다. 동시에 핵무장은 핵무기 한두 개로 될 일이 아니라 핵무기를 만드는데 무기급 핵연료, 핵 실험을 통한 검증, 핵무기 발사 수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생각보다 한국인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다.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다 라고 경고를 한 거죠. 자, 이 정도의 경고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요. 핵무장은 핵무기 한두 개로 될 일 아니다. 이 부분인데요. 우리나라가 핵무기 하나만 있으면 핵탄도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한 발 가지고 어디다 쏠라고. 북한을 상대하는 거야 뭐 한두 발 정도면 충분해요. 근데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기 시작하면 중국의 핵미사일들이 바로 한반도를 겨냥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핵 전력을 갖춰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숫자가 몇 개? 만여 발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어느 정도를 갖고 있어야 된다? 3,000발 정도, 4,000발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 한 방 맞았는데 내가 한 방 맞고 한 방만 때리면은 이게 되겠어? 한 방 맞고 나는 두 방, 세 방, 네 방 이렇게 자꾸 때려야지. 즉 확증적인 보복을 해야 된다. 완전히 치명적인 보복을 해야 된다. 한 대 맞으면 치명적 보복을 가할 수 있을 정도의 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핵무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몇 발 정도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북한이 지금 20발 정도에서 뭐 40발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솔직히 확정적인 어떤 그 타격을 할 수가 없어요. 확증적인 타격이 안 됩니다. 아무리 한반도가 좁아도 그 모든 그 군사시설들을 초토화시킬 수는 없어요. 오히려 역공격을 당할 위험이 커지죠. 자, 그러니까 몇십 발 정도가 안 되고 몇백 발, 몇천 발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한국이 알고 있는 것보다 핵무장은 돈이 많이 든다.
자, 그러면서 또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면 미국은 거의 확실하게 한미 군사동맹과 경제협력을 중단할 것이다. 한국의 놀라운 경제 기적을 쓸어버리고 한국이 전 세계에 구축한 소프트 파워도 파괴되는 쓰나미를 촉발할 것이다. 세죠? 한국의 원전 기술은 미국이 사용을 허가한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의 원전 수출을 막을 수 있으며 NPT 탈퇴 이후에는 한국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라늄을 더 이상 수입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한국이 핵무장을 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일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제시를 해준 겁니다. 한미동맹 아작나고 한국이 지금 전 세계에 지금 펼치고 있는 한류 끝장나고 그리고 미국은 더 이상 한국에 핵기술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은 더 이상 우라늄을 수입할 수도 없을 거다. 원자력 발전소도 중단해야 할 거다. 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자, 봤지? 가만 안 있을 거야. 니들 가만히 있어. 까불지 마. 우리가 달랠 때 말 들어.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명확해지는 게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윤석열이라든지 이 극우 세력들이 마치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려고 하고 있는 자체 핵무장, 이거는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위기로 밀고 가는 요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 특사, 차관보에서 차관이 됐다고 하죠. 클린턴 행정부에서 이 동북아시아의 핵 문제를 다뤘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갈루치 특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이 미국의 각종 이런 전략 핵무기를 포기하고 자체 무장을 하게 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미국에 의지하는 것이 훨씬 낫다. 특히 한국의 핵무장이 한미 동맹에 균열이 가게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자, 바로 이거죠. 한국이 핵무장을 결정하면 한미 군사동맹은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뭐 사실 제가 이 얘기는 오래 전부터 했고요. 누가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차마 이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았던 거죠. 이게 때로는 상당히 수위가 높은 위협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있으니까 이게 쉽게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국인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도저히 더 이상 봐줄 수 없어 라는 식의 메시지를 지금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의 억지, 한국 극우 세력들의 요구나 주장이 점점 도를 넘고 있다, 선을 넘나들고 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경고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 정보기관 쪽에서 들어오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그런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북한의 핵무기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인정될 것이고, 그렇다면 중국은 한국을 겨냥하게 될 거는데 다 자연스럽게 대만 역시 중국의 핵공격 대상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대만도 핵무장을 허용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일본은 핵무장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미국의 판단이에요. 따라서 이 동북아시아에서 핵 도미노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동북아에서 핵 도미노가 나면 전 세계에 핵무기 가지고 싶어하는 나라가 한둘이겠어? 전 세계가 난리가 날 거라는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 하나만 그렇게 그래 네 하나만 우리 봐줄게 라고 할 수 있으면 참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한테 핵무기를 허용하는 순간 전 세계의 핵무기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뛸 거라는데 미국의 고민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절대로 한국에
핵무장을 인정 안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이 계속 핵무장하고 뻗대면 어찌 된다? 예. 레짐 체인지. 정권 교체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조야에서는 윤석열 정권을 신뢰할 수 없는 정권이라고 바라보는 시각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윤석열은 도저히 그럴 만한 역량이 안 된다는 거죠. 미국은 한국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 미국이 부담을 안 느끼게 하는 미국이 이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별다른 부담을 안 느낄 수 있도록 적어도 자기 역할을 해주는 그런 정부가 한국에 들어서길 바라겠죠. 예. 그러면 미국이 정말 내정에 개입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벌써 그래서 레짐 체인지라는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방위를 책임지는 세계 경찰 국가로 군림하고 있을 때는 안 그랬는지 몰라도 미국은 더 이상 세계 경찰 국가를 안 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국의 안보는 스스로 지키되 자국보다 훨씬 몇 배로 큰 나라가 있다면 그들에 대항하는 집단 방어 체제, 방위 체제를 갖추자. 그리고 그 집단 방위 체제에 미군이 들어가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나토 같은 거고요. 뭐 쿼드 이런 것도 됩니다. 동북아시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북한 정도는 스스로 방어하고 중국의 일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어 능력을 가지며 일본이 거기에서 또 어느 정도 방어 능력을 가지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미군이 해결해 줄게. 뭐 이런 식이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윤석열한테는 그런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거죠.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큰 부담감이 생길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한 미군을 언제든지 빼서 자기들 멋대로 여기저기 갖다 꽂아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미국으로서는 정권을 바꾸려고 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레짐 체인지인 거죠. 자, 지금 미국이 한미 군사동맹이 중단될 것이다 또는 경제협력이 끝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완곡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미국은 야 한국의 정권 바꿔버릴 거야 까불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것. 어떻게 보자면 대놓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한국한테 은근히 야 정권 바뀌게 하고 싶어? 너 정권 내려놓고 싶어? 라고 위협하는 걸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 말은 한미 군사동맹이 중단될 거다라는 자체는 니들 정권 뺏기고 싶냐? 니들 박정희 기억 안 나? 라는 메시지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 거죠. 자, 석혜영님, 미국이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차라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자, 신풍님, 미국이 정권 교체하려고 한 거 박정희 때 그러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자, 그 다음에 정선아님 후원 감사드리고요. 장민희님도 감사드립니다. 웬즈데이님, 이게 3차 대전 나는 거 아니냐고 걱정을 하셨고요. 웨이님, 도대체 니들 어디로 튀려고 그러는 거니? 라고 걱정도 하고 계십니다. 참 저도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어디로 가는지 정말 이 나라를 핵전쟁의 포화 속으로 밀고 가려고 하는 거는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절대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 안 할 겁니다. 한국이 그래서 계속 핵 하면은 정말 핵거리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물론 윤석열이 핵 되겠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마치 북한이 이 고난의 행군을 겪었듯이 우리도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 자,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장민희님 회원에 가입해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아까 그리고 예, 전정호님도 회원에 가입해 주셨네요. 역시 감사드립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